미안해. 뭐 내가 이렇게 돈 벌어.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이 처음 만든 짐벌 카메라 루나 울트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품 자체는 리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이 액세서리 덕분에 이 제품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POV 액세서리와 함께 제품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OV 헤드 트래커 구성부터 보시면은 충전 케이스가 있고 이 안을 열어보면 행거형 이어폰 형태의 제품이 있죠. 이게 이어 마운트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래커 본체만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본체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녹화 버튼이랑 스피커가 있고 이 상단 안쪽에도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후면의 경우 작은 센서 하나랑 호거핀 단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요거 재질이 찍찍이 벨크로 재질입니다. 그래서 옷 같은데 바로 붙이거나 구성품 케이스 뒤쪽에 있는 추가 액세서리와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찍 뜯어서 여기 달린 파란색 스티커가 있는 접착면을 헬멧 같은 데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이 액세서리는 이렇게 클립 형태인데 모자 같은 데 달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붙는다 그러면은 이 안에 끈이 있거든요. 이 끈에다가 여기 보이는 트래커를 붙여서 트래커를 나중에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한테 가장 권장되는 시나리오는 여기에 보이는 이어 마운트에 결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스피커가 있잖아요. 안내사항 같은 게 사운드로 들리는데 귀에 붙였을 경우에 이 소리가 가장 잘 들리거든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참고로 이 트래커 본체 무게는 약 6.4g에 이어 마운트 포함 무게는 약 12g으로 생각보다는 아주 가벼운 수준이고요. 방수 등급 역시 IPX4라 생활 방수까지는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봅시다. 간단해요. 본체를 켜서 화면을 쓸어 퀵 메뉴 액세서리 탭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 들어가면 POV 헤드 트래커 보이죠? 이렇게 연결이 끝나고요. 이 상태에서 귀에 요거를 장착을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루나 울트라는 여기에 보이는 이 넥 마운트에 걸어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걸고 얘를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은 인스타360 정품 넥 마운트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쿠팡에서 판매하는 넥 마운트를 연결하면 하단에 4분의 1 나사로 연결해야 되니까 렌즈가 있는 쪽에 상대적으로 더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스타360 정품 넥 마운트로 하면 짐벌 헤드 바로 아래쪽에 연결이 되는 거라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넥 마운트는 개별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루나 울트라를 구매 시 POV 번들로 구매하면 같이 온다고 하니까요. 요거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넘어와서 이제 해야 할 거는 위치 재보정입니다. 우리가 POV 트래커를 착용하는 방향이나 몸통에 놓인 카메라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꾹 누르면은 안내 음성이 들리죠. 정면을 바라보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아래를 바라보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POV 헤드 트래커 준비 완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정면을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대로 보이세요, 여러분? 오, 정확하게 POV 트래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이 제 시선과 이렇게 동기화가 되면서 전부 녹화가 되고 있고요. 뭔가 특이한데? 이러면은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죠. 만약 여기 눈앞에 보이는 운동기구 같은 걸 움직일 때도 그냥 눈앞에 화면이 따라서 그대로 옵니다. 물론 이런 건 액션캠으로도 가능한 화면이긴 한데요. 루나 울트라의 경우 태생이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움직임이 진짜 훨씬 부드러운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시선에 맞춰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체감상 훨씬 크게 다가오긴 합니다. 자전거나 바이크 촬영의 경우 액션캠을 이용할 때 생각보다 화각이 너무 넓어서 내 시선을 카메라가 좀 명확하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POV 트래커는 사용하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카메라가 움직여서 실제 1인칭인 시점을 훨씬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꽤 쓸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루나 울트라의 경우 이렇게 디스플레이 파트를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도를 분리한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를 여기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특히 언제 좋냐면은 이 제품은 렌즈가 두 개라 한쪽에 망원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줌 버튼으로 실시간으로 줌을 하면서 제 시선에 따라서 자유롭게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게 있습니다. 이거 POV 어댑터를 낀 채로 좀 오래 한 20분을 넘기는 촬영을 할 예정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액세서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구성에 포함된 모션 어댑터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카메라가 제 시선에 맞춰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거는 트래커 내부의 움직임 감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트래커에 달린 머리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돌았는지 실시간으로 재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살짝 옆을 바라보고 있는 어긋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0점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떨어진 두 기기 각자가 실제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동기화를 해주는 센서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트래커 안에는 움직임 센서와 함께 삼축 지자개 센서라고 해서 현재 기기의 절대적인 방위값을 알려주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루나 울트라 본체 쪽에는 그렇습니다. 이 모션 어댑터와 이 배터리 핸들 쪽 있잖아요. 길게 있는 거. 여기 쪽에 삼축 지자개 센서가 내장돼 있어요. 이거를 본체에 끼우면 트래커랑 카메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아무리 트래커를 돌려도 카메라 헤드와 안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이쯤에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이 지자개 센서를 짐벌 카메라 본체 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지자개 센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라 강력한 모터로 짐벌 기능을 유지하는 본체와 떨어져 있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POV 액세서리를 착용할 경우 가장 체감되는 장점은 두 손이 지금 보시다시피 촬영 장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이걸 착용하고 찍은 샷들을 보면은 뭔가 복잡한 기계 장치를 설명할 때 되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액션캠보다 더 고화질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행이나 전시의 브이로그처럼 뭔가 시선이 계속 바뀌고 뭔가를 계속 만지고 체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 이만한 캠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액션캠이 떨림을 잘 잡아주긴 해도 짐벌의 부드러움을 주려면은 어쨌든 짐벌을 달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CS 같은 큰 전시에는 이 POV를 장착한 루나 울트라가 생각보다 많이 보일 것 같죠?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이 트래커는 이 뒤통수에도 달 수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데서 뭔가 설명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뒤쪽에 이런 마운트가 달려있는 채로 설명하면 좀 뭔가 신경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뒤통수에 클립을 달아서 쓰게 되면은 티가 안 나게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볼 차례인데요.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하셨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갑시다. 무게는 230g에 2인치 터치 스크린이고요. 돌리면 부팅이고요. 여기에 조이스틱이 있어서 짐벌을 수동으로 움직일 때 쓰고요. 두 번을 누르면 정면 리센터, 세 번을 누르면 카메라가 휙 돌면서 나를 찍는 셀피 방향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녹화 겸 셔터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줌 슬라이드가 있는데 당기거나 밀면 배율이 바뀝니다. 그리고 렌즈는 1인치 8K 메인 광각에 망원 총 2개가 달려있고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USB C 타입 포트가 달려있어서 충전, 파일 전송, 유선, 마이크까지 전부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 고무 마개를 열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내장에도 47GB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의 경우 여기 보면 삼각대를 올릴 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 핸들이 박혀있는 손잡이 겸용 핸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 보호 가드랑 이 윈드 가드가 재밌는데 요거를 끼면은 프론트 마이크의 품질이 체감되게 올라갑니다. 어지간하면은 항상 끼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OV 파트에서 봤던 배터리 핸들, 이거는 아래쪽에 다리가 펴져서 미니 삼각대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에서도 POV 구도처럼 독특하고도 참신한 촬영 구도가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일단 스마트 프레이밍이라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장비에서 피사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조이스틱을 누르면 알아서 피사체를 잡아서 추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통 대부분의 트래킹은 피사체를 화면 한가운데만 두잖아요. 얘는 이 피사체를 화면 어디에 둘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임무를 왼쪽 3분의 1 지점쯤에 두고 오른쪽에 배경을 남기면 제가 걸어 다녀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브이로그 같은 데서 장소 자막 넣기 되게 딱이죠. 맨날 정중앙인 단조로운 영상 말고 영화 같은 구도가 쉽게 나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정, 포커스에 들어가서 초점 모드를 변경하면서 촬영하면 꽤 재밌는 샷들이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AFC는 연속 자동 초점 모드라고 해서 피사체가 움직여도
거리가 바뀌어도 계속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는 모드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오빗샷이라고 피사체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 이 초점 모드를 켜고 앞서 설명했던 스마트 프레이밍 모드로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인물은 화면 한쪽에 선명하게 고정이 되는데 나머지 3분의 2 배경이 그 옆에 흐르며 회전하는 굉장히 독특한 샷이 나오게 됩니다. 꼭 이런 샷이 아니더라도 브이로그처럼 움직임이 많은데 얼굴 포커스 컬러가 중요한 촬영은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고정 초점인데 이렇게 초점을 잡아놓으니까 사람이 앞을 지나가도 초점이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 이제 촬영본의 속도를 좀 올려보면 뭔가 시간의 흐름 같은 게 딱 느껴지죠. 이 루나 울트라에 보면은 타임레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드랑 연동하면 되게 그럴듯한 감성샷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앞선 AFC 모드로도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이러면 포커스를 다시 잡을 때마다 샷이 튀어서 타임레스가 툭툭 끊기는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시도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모드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용적인 초점 모드인데 제품 쇼케이스 모드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카메라 앞에 가져가죠? 그럼 초점이 알아서 바뀝니다. 다시 내리면은 초점이 확 넓어지고요. 리뷰나 언박싱을 찍을 때 혹은 앞서 설명드린 이 POV 샷을 찍을 때 이 모드를 찍으면 눈앞에서 내가 쥐고 있는 물건에 자동으로 쭉 맞춰지니까 더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게 100% 매 순간 내가 쥐고 있는 물건의 초점을 잘 잡아주기보다 한두 번씩 놓칠 때가 있으니까요. 촬영을 할 때 꼭 한 번은 촬영본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질의 경우엔 솔직히 주관에서 어지러가는 카메라만큼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만 언급하면은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꽤 넓습니다. 최대 14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냐면 한 화면에서 제일 밝은 곳과 제일 어두운 곳을 동시에 얼마나 살리느냐입니다. 지금 보면 제 뒤가 노을이잖아요. 보통 카메라는 여기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해요. 하늘에 맞추면 제 얼굴이 시커멓게 죽고요. 얼굴에 맞추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죠. 근데 이걸 보면 영상적 촬영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카메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급의 화질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괜찮은 게 이게 돌비 비전 HDR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돌비 비전은 쉽게 말하면은 아까 그 노을처럼 명암차가 큰 장면에서 디테일을 더 살려주는 HDR 방식이거든요. 특히 뭐가 좋냐면 이 돌비 비전은 복잡한 후보정 없이도 넓은 밝기와 색이 살아있는 영상을 그냥 얻게 되는 데다 메타데이터 기반이라 HDR 지원 기기에선 그대로 감상도 되고요. 미지원 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SDR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형TV나 구형 모니터처럼 HDR을 지원하지 않은 장비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영상처럼 여기서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TV로 볼 때 차이가 꽤 커서요. 진짜 인생여행 같은 거 제대로 남기고 오래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돌비전 HDR 모드는 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런 카메라 찍을 때 악조건 중에 하나가 저조도 상황에서인데 이때 퓨어 비디오라고 저조도 특화 모드도 꽤 눈에 띄는 편입니다. 최대 4K 60프레임으로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조명 없이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잘한데 좋았던 것들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바이패스 모드. 폰도 충전해서 쓰면 발열이 심하잖아요. 얘는 촬영 중에 충전기를 꽂죠? 전력이 배터리를 안 거치고 여기로 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전력을 그때그때 바로 받아 쓰는 방식이라 충전 발열이 줄고요. 장시간 촬영에 특히 유리합니다. 특히 두 번째는 UI UX 부분인데 아까 설정화만 보면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카메라가 UI가 엄청 친절합니다. 짐벌 모드 설정에 들어가면 롤 잠금, 롤 틸트 잠금, FPV 모드 이런 게 있거든요. 전문가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일반 사용자한테는 이게 대체 뭔가 싶잖아요. 근데 이름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롤 잠금이 어떤 움직임인지, FPV 모드에선 카메라가 어떻게 도는지를 전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 시프트도 실제 예시 영상이 같이 떠요. 매뉴얼 같은 거 찾아볼 필요 없이 초보자도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NFC. 요거는 꽤 신박했는데요. 스크린 아래 로고 보이시죠? 폰을 갖다 대죠? NFC로 앱이 바로 실행됩니다. 영상 옮기거나 미리 보기 하려면 결국 앱을 켜야 하는데 그게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소해 보여도 촬영 자주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동선이라 생각보다 귀찮은데 꽤 영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휴대폰 카메라 시장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몸에 붙이는 카메라는 손이 자유로운 대신에 센서가 작고요. 손에 쥐는 짐벌 카메라는 화질과 안정성 대신 한 손이 묶여있기를 강요했습니다. 손이 자유롭거나 화면이 좋거나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했던 거죠. 근데 인스타360이 원래 뭐 하던 회사죠? 네, 몸에 붙이는 카메라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신들이 처음 만든 짐벌 카메라에 이 두 갈래를 이어버리는 액세서리를 끼워냈어요. 험한 촬영은 안 하는데 손은 자르고 싶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타겟팅해서 카메라를 조작하는 대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원하는 구도가 나오는 액세서리를 선보였습니다. 자기네가 제일 잘하는 시장이니까 소비자가 가장 혹할 게 뭔지를 알고 건드린 거죠. 실제로 써보면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들이 이걸로 카메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싶은지가 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 익스트림 스포츠는 즐기진 않지만 촬영 노하우는 없지만 편하게 보이는 대로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치는 단순한 액세서리라기보다 촬영이라고 하는 기술의 접근성을 확 낮추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루나 울트라는 되게 자주 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뭔가 POV스러운 샷이 난다면 이걸로 찍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생각보다 영리하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빨라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제품을 내놨을 때 버그나 오류가 있는 편이었는데 거의 지금 제품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개발 속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